헬로우 월드 생존형 개발자 성량입니다. 반갑습니다. 성량의 불친절한 코딩 이야기 16회 방송입니다. 이번 방송이 나가는 시점이 2021년 1월 5째 주 정도인데요. 서울 쪽은 날씨가 좀 풀려서 그래도 움직일만 했습니다. 코로나가 300~400명대로 조금씩 다시 내려가는 분위기긴 한데요. 뉴스에서는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이야기가 나와서 또 조심해야 된다는 느낌이고요. 반려동물 코로나 감염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다들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활동이 좀 제한되고 숨어있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살이 또 좀 찌는 것 같아요. 저는 보통 집에서 홈트를 하는 편이거든요. 최근에 날씨가 추워서 좀 쉬었다가 어느 날 보니 또 운동을 좀 해야겠구만 이런 느낌이 와서 다시 홈트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집에서 조용히 이웃에 배 안 끼치는 수준에서 해볼 만한 운동들 유튜브 같은 곳에서 많이 볼 수 있으니까요. 운동과 담 쌓은 분들도 간단한 거라도 조금씩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스쿼트나 간단한 팔굽혀 펴기 정도만 시도해 보셔도 도움이 되거든요. 프로그래머 분들 잘 안 움직이시는 게 습관이 된 분들이 많잖아요. 이번 에피소드는 저번 에피소드에 이어서 프로그래머를 희망하시는 대학생분들의 자퇴나 재수, 편입, 전과, 복수 전공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바를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들으신 분들은 주변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동기나 선후배가 있으시면 그분들께도 이번 에피소드 시리즈를 소개해 주세요. 이메일로 사연과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개발하시면서 있었던 이야기들, 우여곡절들, 억울한 이야기들, 공부나 진로에 관한 궁금점들, 회사 내에서 일어난 이야기나 고민도 좋고요. IT 업계, 프로그래밍과 코딩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어떤 이야기든 누가 해주시는 이야기든 다 좋습니다. 업계 종사자분들과 나누고 싶은 경험이나 이야기, 궁금한 내용이나 고민이 있으시면 방송 혹은 에피소드 소개에 명시된 이메일을 통해 보내주시면 함께 웃고 떠들거나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청취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생존형 개발자 성량의 불친절한 코딩 이야기는 애플 팟캐스트, 구글 팟캐스트, 오디오 클립, 팟빵, 팟티, 그리고 유튜브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방송과 관련된 의견과 질문은 방송 플랫폼별 댓글 혹은 방송 소개에 명시된 이메일이나 트위터를 통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번 에피소드에서는 프로그래머를 생각하시는 대학생의 자퇴 그리고 재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었는데요. 이번에는 나머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편입. 네 번째, 전과. 다섯 번째, 복수 전공입니다. 그럼 먼저 세 번째, 편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편입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학교를 옮길 생각을 하고 계신 거고요. 3학년 편입으로 들어가시겠죠. 2~3년제 전문대나 4년제 대학 상관없이 편입을 위한 학점 이수를 생각한다면요. 보통 2년 정도를 학교에 다녀서 학점을 채우고요. 전공 관련 내용이나 영어 혹은 수학을 공부하셔서 학교를 옮길 준비를 하실 텐데요. 4년제 대학을 다니시는 분들과 2~3년제 전문대학을 다니시는 분들의 케이스를 나누어서 제 생각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프로그래머 쪽 업계를 생각하시는 4년제 대학에 다니시는 분들이 편입을 준비하셔서 움직이는 건 반대하는 쪽입니다. 왜냐? 사실상 시간 낭비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이것도 다소 예민한 문제지만 저는 불친절하니까요. 그냥 대놓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왜 반대하느냐? 일단 편입이라고 하는 게요. 다 기록에 남습니다. 이력서에도 다 써야 하고요. 최종 졸업한 학교를 바로 입학한 건지
편입으로 입학한 건지 여부를 다 써야 하거든요. 이거를 숨기거나 거짓말로 쓰면 들통났을 때 회사에서 여러분을 잘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취업도 일종의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상에서 거짓말이 들어가면 그 계약 자체가 무효화되는 거거든요. 편입에 들어가기 위해 투자해야 하는 시간과 노력이 적지 않은데 그렇게 학교를 옮긴다고 해도 여전히 여러분이 취업할 때 학교를 옮겼다라는 기록이 평생 따라다니게 되고요. 그러면 좋은 학교로 옮겨가도요. 처음부터 그 좋은 학교에 간 사람보다 좋은 인상을 주기 어렵습니다. 이건 마치 대기업 공채로 들어간 신입이 몇 년 지나서 그 대기업의 경력직으로 있는 것과 다른 회사에서 경력 쌓아서 중소기업이 되겠죠. 중소기업 같은 다른 회사에서 경력을 쌓아서 경력직으로 대기업에 이직했을 때 전통적인 그룹사 대기업에서는 절대 그렇게 옮겨온 경력직이 신입 공채로 들어온 경력자보다 연봉을 높게 받을 수 없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 거 없을 것 같죠? 있어요. 있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많고요. 만연합니다. 한국의 취업 시장은요, 굉장히 마이크로한 부분까지 차별을 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이야기를 어른들이나 회사의 윗분들은 잘 안 해주시죠. 애써 외면하고 없는 척하고 있는 겁니다. 꿈과 희망을 버리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괜히 사내에서 동료들끼리 연봉 이야기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회사 다닐맛 떨어지고요. 사기가 급격하게 저하될 수도 있거든요. 한국 사회에 만연한 보이지 않는 차별들 굉장히 많고 생각보다 되게 무섭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드린 이런 예는 해외의 유명한 대학, 그러니까 영어권에 있는 대학들, 아이비리그나 이런 데를 보면요, 이쪽은 편입이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쪽은 학비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현지에 있는 사람들도 바로 그 대학을 입학하기보단 먼저 비교적 교육비가 저렴하고 진입장벽이 낮은 대학에서 시작해서 급이 높은 대학으로 편입해서 졸업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런 케이스가 아주 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국내 대학으로 한정해 본다면 국내 대학 4년제 대학을 다니다가 편입을 해서 좀 더 좋은 대학으로 움직여 봤자 별로 좋은 점수를 얻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편입 준비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보통 학교 다니면서 준비하기는 꽤 빠듯하고요. 1년 가까이 별도로 준비하는 분들도 많죠. 졸업이 1년 늦어지는 만큼 편입의 메리트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어쨌든 편입으로 들어간 사람은 중간에 끼어든 사람이니까요. 처음부터 실력이 있어서 그 학교에서 시작을 했던 사람이 아니니까 굴러 들어온 돌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메리트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에 들어가도 편입을 해서 왔다 하면 여러분들은 그 학교, 그 과에서 적응하기도 어려울 겁니다. 쉽지 않아요. 이미 파벌이 다 만들어져 있을 거거든요. 아마 지독한 고립감과 고독함을 느끼고 힘들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진작에 수능이 됐건 수시가 됐건 관리를 좀 잘하셔서 좀 더 좋은 대학으로 시작하지 못한 자신의 탓이에요. 그리고 이건 제가 이전 여러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렸지만 학벌을 신경 쓰지 않는 좋은 회사들에는 아예 처음부터 해당 사항이 없는 겁니다. 알고 계시죠? 그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이전 에피소드들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어떡할까? 지금 학교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떠나고 싶어. 다른 학교로 가고 싶다. 그럴 수 있죠. 한국 사회는 실패에 관대하지 않은 사회이고 10대일 때 여러분이 제대로 된 생각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애들이 대단한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아직 지금 학교에 다닌 지 2년을 채우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지금 학교를 정말 다니기 싫고 다른 학교로 옮길 생각, 그러니까 편입을 꽤나 진지하게 고려하는 상황이다. 그러면 저는 차라리 재수를 해서요, 더 좋은 대학을 처음부터 가는 게 차라리 편입보다 낫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졸업이 역시나 늦어지겠지만 좀 강하게 표현하자면요, 편입으로 이력서가 더러워져서 불이익을 당하는 것보다는 나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미 지금 대학에 다닌 지 2년을 넘어갔다. 그러니까 이미 3학년에 진입을 한 상태다. 포기하세요. 편입하지 마세요. 시간 낭비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큼 편입해서 대학을 옮겼을 때 취업에 유리한 부분이 별로 없어요. 또 까놓고 얘기해서 편입이 가능하고 여러분이 시도해서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학교들 말이죠. 그렇게 좋은 학교들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다니는 학교에서 옮겨가봤자 솔직히 그 나물의 그 밥이에요. 도토리 키재기라는 거죠. 좀 잔인하지만 실제 인식이 그렇습니다. 그러니 차라리 편입을 할 바에 성적 유지 잘 하시고요. 이후에 말씀드릴 복수 전공을 염두하신다던가 미리 프로그래머로 진입하기 위해 별도의 노력을 하시는 게 가성비적으로 훨씬 좋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대학 자체가 여러분의 취업을 보장해오던 시기는 이미 프로그래밍 업계에서는 많이 지나간 과거의 일이 되어가고 있어요. 물론 꼰대 같은 회사들이 아직 많이 남아서 초봉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 후에 여러분이 어떻게 해나가느냐에 따라서 만회할 여지가 이 업계는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전체 일하는 시간을 따져보면 제가 보았을 때 편입은 너무 미치는 장사입니다. 4년제 대학 다니는 분들은요, 편입은 저는 반대합니다. 그러면 이제 2, 3년제 전문대학을 다니시는 분들이 편입을 생각하실 때를 얘기해 볼게요. 이거는 이야기가 좀 다르긴 합니다. 물론 앞서 이야기한 대로 여러분이 편입을 했다라는 사실은 평생 따라다니고 남을 거예요. 하지만 최종 졸업 학력으로 따져봤을 때요, 전문학사에서 4년제 학사로 학력을 올리기 위해서 편입을 했다라는 건 자기 자신을 위해 투자했다라는 노력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이쪽 경우는 해볼만 해요. 마음이 있으시다면 해보세요. 저는 이 케이스는 충분히 덤벼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4년제 학사가 필요한 상태라면 굳이 다른 대학으로 시간을 많이 들여서 편입을 하는 게 약간 비효율적으로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전문대 학생분들에 대한 에피소드들을 이야기할 때 4년제 학사 취득을 위해서 고려해 볼 만한 방식들을 이야기했으니까요. 그 에피소드들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2, 3년제 전문대학을 다니시면서 4년제 편입을 고려하시는 건 저는 해볼 만하다라고 봅니다. 학력 자체를 끌어올리는 거라서 이건 괜찮은 것 같아요. 요 바로 앞에 4년제 분들 쪽에서 반대한 이유는 명확하거든요. 어차피 동급의 4년제 학사면 학교 이름만 약간 변경하는 건 업계에서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고요. 전문학사에서 편입을 통해 학사를 취득하는 건 이득이 됐으면 되었지 나쁠 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찬성합니다. 2, 3년제 전문대학을 다니시다가 4년제 대학으로의 편입을 생각하신다면 저는 찬성이고요. 여러분들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네 번째 전과 이야기를 해볼게요. 프로그래머를 생각하시는 대학생이 전과를 생각하신다면 보통 100이면 100, 지금 전공은 프로그래밍이랑 별로 관련이 없는 전공일 거고요. 이쪽 취업을 생각해서 전공을 컴퓨터공학, 소프트웨어공학, 전산공학 같은 관련 전공으로 옮기시는 걸 생각하시는 걸 겁니다. 이건요, 저는 반반입니다. 그러니까 전과를 했을 때 장단점이 있고요. 전과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시도해 볼 만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느낌은 없어요. 만약에 저에게 프로그래밍 쪽 전공으로 전과를 하고 싶은데 해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하세요. 나쁘지 않아 보이네요. 이런 느낌으로 다가오고요. 질문 자체가 프로그래밍 쪽으로 취업을 하고 싶은데 전공을 관련 전공으로 옮기는 게 좋을까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신다면 저는 바로 답하기 어려울 것 같긴 해요. 여러 가지 시기나 나이, 본인의 생각이나 의지 같은 거에 따라서 답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무난하게 일반적인 상황을 따져보았을 때 전과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하자면요, 저는 지금 전공을 완전히 접고 다른 전공으로 이동하는 것보다는 이후에 이야기 드릴 복수 전공 쪽을 생각하시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전과를 생각하는 분들은요, 보통 지금 전공이 적성과 너무 맞지 않아서 움직이려고 하는 분들도 많고요. 아니면 현재 전공이 취업 시장에서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좀 더 취업에 유리한 학과를 생각하고 움직이려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만약에 전과를 해서 프로그래밍과 관련된 컴퓨터 공학과 같은 곳으로 옮기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수업을 못 따라가세요. 고생도 엄청 많이 하고요.
그렇게 전과까지 해서 옮겨왔는데 옮겨온 여기서도 적성에 안 맞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는 더 이상의 선택지가 없는 상태가 되고 정말 상황 우울해지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거든요. 이건 사실 편입이나 전과나 다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그렇게 이동해서 옮겨오면 본래 그 전공이나 그 학교에 다니던 사람들, 즉 그 그룹에서는 여러분이 외부인으로 인식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잘 스며들면 좋겠지만 그게 의외로 만만하진 않거든요. 뭐 공대니까 남학생 경우는 좀 들이밀고 술자리 같은 거를 통해서 어느 정도 스며드는 경우도 있고요. 여성분 경우가 공대 여하구가 적다 보니 좀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는 호의적일 수도 있지만 의외로 남성 위주 성비율로 구성되어 있어서 과 적응이 더 어려운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사실 남녀 상관없이 전과에서 그 전공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 잘 스며드는 게 만만하진 않아요. 또 하나, 지금 시대가 코로나 시대라서 오프라인 모임이나 이런 활동들이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만들고 사람들 사이에 끼어드는 것 자체가 원천 차단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은 더 그렇게 외지인에서 우리 사람으로 들어가기가 더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쨌건 몇 학기 분량의 수업을 건너뛴 상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과 전공 수업을 따라가는 것도 꽤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전과는요, 프로그래밍 쪽 업계로의 진입에 대해 확고한 상태여서 큰맘 먹고 정말 도전해볼 의지가 있다 쳐도 들어가서 꽤나 고배를 마실 겁니다. 사랑관계도 그렇고요. 공부하는 것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걸 버텨낼 각오가 있으시다면 전과도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해볼만 해요. 그런데 만약에 현재 전공에 적성이 안 맞는 느낌이어서 그나마 취업이 잘 된다고 여겨져서 IT 관련 학과로 전과를 하시는 건 좀 위험하다고 봅니다. 특히나 상경 계열이나 인문 계열 쪽에서 넘어오시려고 하는 건 정말 심사숙고하셔야 해요. 일단 학과의 공기나 분위기도 완전 다르고요. 기본 베이스가 수학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점 관리하기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확고하게 옮길 생각이 있는 상태라면 가도 나쁠 거 없다. 다만 가서 인간관계나 학점 관리 측면에서 꽤 애를 먹을 것이다. 그걸 염두에 둬라.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해두는 게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각오를 좀 하시고요. 만약에 이것처럼 꼭 전과에서 이동하겠어, 저 전공을 반드시 해야겠어, 이런 게 아니라 전과를 하는 게 좋을까? 하고 싶긴 한데 약간 이런 식으로 애매하잖아요. 그럼 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게 나아요. 그 정도 의지나 각오로는 버텨내기 힘들 겁니다. 보통 대부분 많은 경우에 제가 이런 고민을 하는 대학생분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전과보다는 복수 전공이 좀 더 좋은 대안이 되는 경우를 많이 봐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과를 고려하고 계신 분이라면 의지가 아주 확고하셔서 누가 뭐래도 가겠다라는 느낌의 수준이 아니라면 전과보다는 복수 전공으로 접근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주세요. 원래 제가 이번 에피소드에서 이번 토픽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다 완료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요. 최근에 제가 좀 스케줄이 너무 빠듯해서 준비를 다 못했어요. 분량이 좀 짧아질 것 같네요. 청취자분들의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마지막 남은 복수 전공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하고요. 토픽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많은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요. 트위터나 이메일로 의견이나 궁금하신 거 보내주시는 것도 환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에피소드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성량의 불친절한 코딩 이야기였습니다. while true
to be continue 세미콜론은 매너입니다.